안녕하세요. 모닝쇼 김은별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어제 나왔던 소식이죠. 이 피치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하게 되면서 이 여파가 오늘의 미국 증시에 영향을 크게 미쳤습니다. 위험자산 회피 현상이 커지면서 오늘 시장도 함께 내려갔는데요. 다만 지난 2011년 비슷한 현상이 있었죠. S&P 500 글로벌에서 이 신용등급에 대한 강등 때와는 조금 다르게 금융시장에 또 장기간 미칠 이슈는 아니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열기가 뜨겁게 올라가던 시장에 잠시 한숨을 돌릴 기회를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과연 이게 단기적인 이슈로 끝낼 수 있을지 오늘도 모닝쇼 지표들과 함께 실적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일단 고용지표인데요. 7월 들어서 미국의 고용시장 열기가 아직까지 수그러들지 않았다는 지표가 나왔습니다. 민간 고용정보업체 오토매틱 데이터 프로세싱에 따르면 미국의 7월 민간 기업 고용은 전월 대비 32만 4천 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다우존스가 집계했던 예상치가 17만 5천 개 정도였기 때문에 이거에 거의 2배에 달하는 깜짝 수치가 나왔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지난달 증가폭이었던 45만 5천 개보다는 미치지 못했지만 여전히 고용시장의 열기가 뜨겁게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 시사됐는데요. 특히나 호텔, 식당 등 여가 접객업에서 고용이 20만 개가 넘게 늘어났기 때문에 지난달에 고용 강세를 이끌었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금 상승률도 이번에 둔화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해보실 수 있겠고요. 현재 넬라 리처드슨 ADP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경제는 기대보다 호조를 보이고 있고 건강한 노동시장이 지속되고 있으며 가계 소비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광범위한 일자리 손실 없이 임금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어제 발표가 됐던 미국 노동부의 구인 이직 보고서와는 조금 다른 수치가 나왔습니다. 어제 보고서에서는 고용시장이 어느 정도 열기를 식히고 있다라는 분석들이 나왔는데요. 이번에는 이렇게 깜짝 실적이 또 나오게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아직까지 고용시장이 식었다는 지표를 확실하게 주기에는 조금 어려운 그런 지표였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 보시겠습니다. 피치 측에서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했고 사실 어제 국내 증시도 큰 폭으로 흔들리기도 했었는데요. 미국 증시에도 이렇게 하락으로 영향을 미친 가운데 일단 월가의 황제라고 불리는 다이먼 CEO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이 피치가 신용등급을 하향한 것에 대해서 말도 안 된다라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코멘트를 했고요. 시장이 결정을 하는 곳이지 평가기관이 아니라면서 미국 국채 안전성을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하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네, 어제 피치 결정 이후에 월가 안팎에서는 이번 강등 결정이 시장에 큰 여파를 주지는 못할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나오는 가운데 다이먼 CEO의 발언 역시나 결을 같이 했다고 생각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날 다이먼 CEO는 피치가 신용등급을 강등한 배경으로 꼽은 워싱턴 정개발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우려를 인정했는데요. 부채 상한선을 없애야 한다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을 계속해서 초래하고 있다라면서 따끔한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같은 날 제니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 역시나 이번에 피치의 신용등급 강등을 비판했는데요. 결함이 있고 부적절한 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피치의 결정은 우리가 보고 있는 미국의 경제력이 비쳤을 때 어리둥절하다면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 즉 미국 국채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유동적인 자산이며 미국의 경제가 근본적으로는 강하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라면서 비슷한 결의 코멘트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도 체크해 보시겠습니다. 지금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국방부가 이날 남부 오데사 지역 이즈마일 항구의 곡물 창고가 다시 한번 러시아의 공격으로 손상됐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가 공개한 동영상에서는 최소 2개의 창고에서 곡물이 쏟아져 나오는 모습들이 함께 확인이 됐는데요. 다행히 사상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이렇게 다뉴브강의 항구들은 내륙의 곡물 수출을 책임지고 있는 항구입니다. 러시아가 지난달 17일 흑해 곡물 수출 협정에서 탈퇴하기 전까지는 우크라이나 전체 곡물 수출의 약 25%가 다뉴브강 항구들에서 이뤄지기도 했었는데요. 다만 수출 협정 파기 이후 다뉴브강은 흑해 수출의 대안으로 더 떠오르고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공습이 일어난 이후에 시카고의 선물거래소에서는 밀 가격이 4%까지 폭등하는 현상도 함께 관측이 됐는데요. 한편 러시아 크렘린 공측에서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통화하고 푸틴 대통령이 튀르키예를 방문하는 데 합의했다는 사실이 또 밝혀졌습니다. 만약에 방문이 성사된다면 지난해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푸틴 대통령이 처음으로 나토 회원국을 찾게 되는 것인데요. 다만 양측의 코멘트는 아직
아직까지 확실하게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인 소식들로 조금 더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세 가지 소식들 먼저 브리핑을 통해서 살펴드렸습니다. 모닝쇼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